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팽글 가보세요. 뭐, 팽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팽, 글자의 글. 리뷰 보고 떠나는 소셜 자유여행, 팽글.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와. 잡수다 시즌2 네 번째 이야기이자 잡수다 36번째 이야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즌2. 서버만 바뀐. 외항 선박 기관사편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저는 9개월 만에 이제 후리해진 터즈버스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실감이 안 나네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와 주실 겁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딱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잡수다 카페를 만들어 놨으니까, 오실 분들은, 다음 카페. 포탈에서, 잡수다로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라고 카페가 나오니까 거기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입 인원이 한 5명 되나요? 4명. 네? 아니. 제가 엊그저께 들어가 봤는데, 10명 넘어요. 진짜 늘었어요? 가입 인사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알고 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출연 신청이나 각종 욕지거리 보내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우리 척척 박사님이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NAVY400 네이버 열로 보내시면 됩니다. NAVY400 골뱅이 네이버 400? 네. 제가 해군 400기입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감사하고요. 네. 오늘 게스트는요, 한 분 와 계십니다. 엔진시마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진시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엔진시마입니까? 엔진은 알겠고, 엔진은. 예, 일본어로 예. 시마이는. 시마이 하면 이제 뭐 노가다파냐 이런 데서 이렇게 끝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네, 저희도 이제 일 끝나면 시마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연휴 2월 8일, 7일에 이제 완전히 하선하고 이제 직업을 정리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외항선박 기관사를 시마이 했다. 이제 그만뒀다. 백수인 신분으로 지금 이렇게. 네. 외항선박 기관사편 이제 시작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오셨어. 시작부터 그냥 끝을 내버리고 있어요. 이제 칸두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이해하고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잘 선택하라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세계인지. 맞아, 이제 막판에 한번 까주시고. 감사합니다. 엔진 시마이. 괜찮네요. 쏙쏙 박히네요.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저번에 헤어 디자이너 편 했잖아요. 이쁘다 그랬었잖아요. 이쁩니다. 왜 그때 전화 연결 안 했습니까? 하기로 했잖아요, 전화 연결. 누구 이쁘셨다고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직 업로드 안 했는데, 헤어 디자이너 편, 우리가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회장님이 이성을 바라보는 그 눈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웬만하면 다 이쁩니다, 그냥 여자는. 사모님은 그게 믿을 수가 없어. 사모님은 미인이시죠? 네. 저희 집사람은 진짜 미인. 아주 미인이죠. 진짜 미인. 네. 팔방 미인에 막 아주 진짜. 이방 미인 정도? 1.5? 아니, 근데 일을 그만두시게 된 건데, 이제 뭐 하시려고 그만두신 거예요? 아까 실은 이제 제가 최종 인생의 목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 이제 오너가 돼서 어떤 그런 절대 횡령? 횡령? 뭐 악마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이런 걸로 기사 나오고 이런 게 꿈? 그걸 안 걸리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걸로 오너에서 실은 이제 좀 절대적 빈곤 아주 어렵네. 그러니까 절대 빈곤 굶어 죽는 어떤 그런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느 한 마을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꿈을 가지시게 됐나요?
그냥 또 가치관도 그렇고, 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누구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어려운 사람들에 그럼 대해서. 하지 마세요. 아, 예. 네네, 그럼 넘어가도록 네. 하겠고요. 재미없으니까요. 아, 그리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희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아, 저희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멀리서 찾지 말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가시죠.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10원에 한 대예요. 현금은 이제 아까 오면서 나오나? 2,000원 줬고, 네. 한 몇백원 있어요. 좀 이따 갈 때 털어놓을 생각하고 가시고. 물구나무 세워서 턴다. 네. 한번 털어보겠어, 오늘. 네. 아, 그럼 사회적 기업이 인생의 최종 목표시다. 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회적 기업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아름다운 재단. 그러니까 그런 그건 거, 기업은 이제 아니다. 그건 이제 NGO고, 음. 사회적 기업으로 한 것들이 이제 Non-Government Organization. 네, NGO. NGO 단체고, 처음에 유한그룹이 이제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기업 이익 창출과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변질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노사관계 같은 게 잘 돼 있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 계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어떤 아프리카 한 마을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예 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그런 데서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병원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회 시설을 만들어 가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것.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일단 일단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그런 재원 것들을 조달은 어떻게? 진짜 궁금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기업 같은 데서 펀딩을 많이 받고요. 그러면 기부.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이 되면서 이제 계속 굴러갈 수 있게. 아직은 저도 이제 외곽적인 것밖에 모르고 이번에 이제 좀 더 이제 더 공부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필드 쪽으로 나가서 이제 더 일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안내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녹음실로 쓰던 제 사무실, 네. 저 이제 사무실을 빼가지고 폐업 정리. 폐업 정리. 네. 그래서 이제 망했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어우, 뭔가 이게 사실은 아닌데 왠지 되게 실이다. 사무실을 정리해서. 오늘 일산의 커피숍에서 네. 앉아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백석동 성당 인근. 백석역 인근에 지금 어느 여기 커피숍에서. 여러분들 분위기를 좀 묘사하자면 사방이 지금 뭐 통유리로 다 뚫려 뚫려 있고. 있고요. 밖에서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네. 있으니까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고 동물원 있고. 개 보듯이 마치 막 보고 있고. 그 벙커원 딴지일보 아, 안 가봤지만 지금 그런 식일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거기 같아요. 좀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거 여기 그리고 옆에 게다가 옆에는 흡연실이라서 옆에 지금 흡연실이라 잡음이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좀 듣는 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도 소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충분히. 뭐 들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할 거니까 방법이 그래요. 없잖아요. 예. 알아서들 들으세요.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잘 들어가. 아, 그래요? 소리가. 네. 어쩌다가 잡스타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제 낙곰수가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한 우리 유입의 한 80, 90%는 다 낙곰수 쳤다가 그래서 이제 얻어 걸린 케이스. 다른 거 몇 개 듣다가 네. 이제 잡수다 맨 마지막에 들었는데 근데 우리만 한 게 없죠.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밌다. 어디서부터 3편인가 4편 뭐였지? 다단계 편이었나? 그때만 해도 저희가 네. 상당히 미숙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배를 타니까 한국에 딱 올 때 인터넷이 될 때 막 다운받아서 이제 네. 항해 중일 때 이제 그러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는 거의 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망망대해서 시간 죽이기에는 네. 뭐 딱이니까.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그 듣는 건 들었고요. 네. 왜 출연을 출연하셨냐고요? 왜 출연했냐고요? 네. 아직까지 이게 지인들을 만나는 분들 보면은 뭐 고기는 많이 잡고 다니냐, 뭐 어선에서 뭐 어선 탄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한 명인데 저는 그 지인이 한 열 몇 번째 뭐 122번째 뭐 이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끝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려는 후배들에게 잠재주 후배들에게 루비콘강. 네, 그래서 걔들한테 이제 잘 생각하고 건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좀 주시기 위해서. 네. 뭐 해외에서 또 겪는 에피소드가 많겠죠. 네, 그런 것도 좀 은근히 있고요.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네. 출연 신청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외항 선박 기관사. 배를 타는 직업인 건 분명한데 네. 기관사면 배 조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기관사는 그거죠. 네. 조종이 아니라 그건 네. 항해고 항해. 항해사예요? 항해가 이제 조종이라고 하면 그거고 기관은 말 그대로 엔진, 뭐 내연, 외연 이런 거 나뉘어가지고 그런 거 컨트롤하고 쉽게 이런 거 말해서 차에서 키 돌릴 때 엔진 시동 켜지잖아요. 네, 네. 배는 워낙 커서 이렇게 키 돌려주는 걸 밑에서 다른 파트가 돌려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면 짧게 한 줄로 얘기하면 뭐 하는 일입니까, 그게? 배 각종 메인 엔진부터 각 보조 기계들 담당하는 파트가 이제 기관부고 기관사들과 기관보원들이고 이제 배를 항해를 하고 이제 각종 화물들을 나르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서류적으로 입출항 이미그레이션 같은 걸 담당하는 것들 이제 항해사들이 하고요. 본인이 디젤 하신 기관 거는 아닌가요, 다? 네, 디젤 네. 거의 다 일부 아닌 것도 있고요. 배는 예. 본인이 하신 건 이제 기계적인 네, 관리네요. 기관사고요. 2등 기관사까지 이제 했습니다. 2등 기관사까지 그러니까 했다고요? 예, 배 직급이 항해사도 3등 뭐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선장. 기관부 쪽엔 3등 기관사, 2등 기관사, 1등 기관사, 그 다음 기관장. 그 밑에 이제 부원들이 이렇게 좀 있고요. 경력 한번 프로필 한번 싹 셀프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학교 네. 01학번 나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헛짓거리 하면서 몇 년 좀 딴짓 하다가 네. 결국 그래도 군대 안 가고 배 타는 게 돈이 제일 현실적으로 남겠다 해서 다시 와가지고 뒤늦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뒤늦게 병역특례 마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총 몇 년 타신 건가요, 그러면? 3년 반 정도 탔고요. 네. 대학교 4년 과정 중에 1년 정도 항해 실습이 있죠. 네, 실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하면은 4년 반 정도 탄 거죠. 대학교 때 실습을 배를 직접 하고 해양대학교는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저희는 교과부 소속이 아니라 이제 뭐 국토해양부 소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4년 중에 학교 실습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학기는 일반 회사 가가지고 실습생, 그러니까 요즘 인턴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인턴 과정처럼 6개월 거치고 6개월은 학교 와서 학교 실습선에서 이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배는 3년 반 타신 거네요? 네, 그 정도 타죠. 그럼 뭐 커리어가 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제 해양대를 졸업하고 나오는 한 절반 이상 정도, 절반? 하여튼 그 이상이 보통 특례 마치고 조금 이제 거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길을 찾거나 뭐 해경 공무원 시험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끝까지 배를 타는 인원 많지 않다는 거네요. 배를 끝까지, 젊은 사람들은 배를 절대 끝까지 타진 않죠.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 고립되니까 뭐 여자 만나기도 그렇고. 그렇죠. 젊었을 때 배 타면 아무래도. 커밍아웃 막 네, 하고. 그래서 젊을 때 배 탔다가 좀 뭐 하다가 말아먹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저희 해양대 저는 이제 좀 얘기하면서 풀어갈 건데 전 쉽게 말하면 3년 반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다가 K리그로 퇴출돼서 K리그에서 또 불이하게 잘려서 지금 동남아 리그에서 은퇴를 한 경우인데 네, 지금 회사 규모나 이렇게 그런 세계를 보면 동남아 리그 쪽에서 이렇게 굳이 보자면 정말 그 영어 단어 한마디도 모르는 분들이 시험 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이 먹고 좀 중년 넘어서 할 일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배 타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제 또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더 제 동기들은 이제 벌써 1등 기관사, 1등 항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급하고 그 커리어를 가지고 해온 회사에 이제 그 공무감독, 뭐 배에 대해서 수리 같은 거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해운 회사 육상직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을 하죠. 해경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선택한 거는 대학교 때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간 거네요. 그죠. 20살 때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대학교 팜플렛 보잖아요. 그럼 수업료 면제, 뭐 수업료 국비 장학금, 뭐 먹고 자는 거 국가에서 지급하고 뭐 이런 3년간 군대 면제, 뭐 취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거에 이젠 그냥 혹해가지고. 원래 꿈은 아니고 그런 군대 지원 같은 것 때문에 학비 지원에 그렇구나. 특별히 배 타는데 관심이 있었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그때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냥 뭐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윤택한 부분이 있어서 남자는 배보다는 다른 걸 타야죠. 예? 예. 자주 타십니까? 그저만 거들 뿐. 배가 종류가 많은데 뭐 어떤 배를 타신 거예요? 외항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그 배가 근해가 아니라 연근해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만 도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밖으로 해서 이제 외항 쉽게 말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이제 외항이라 그러거든요. 배 종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차도 화물차 있고, 네. 우리 그 가스차 있고, 네, 정유차 있고, 뭐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네. 배도 뭐 큰 배일 거죠. 수도 있고 작은 배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화물 종류가 뭐 이렇게 우리 화물차에 이렇게 석탄이나 뭐 시멘트라고 하죠. 콘크리트 담아서 이렇게 돌려서 가는 거 있고, 네.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가루만 해서 그냥 통째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런 화물차도 있는 것처럼, 배도 이제 그런 것들 뭐 일반, 그거 좀 제네럴 카고라 그래야지, 일반 그냥 통째로 이렇게 홀드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그러니까 예, 그 하여튼, 지금 예. 뭐 기계적인 구분을 얘기하시는 예, 거 같은데. 화물로 인해서. 아니 그 타시는 배가 참치어선 이런 거 아니죠?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많이 열받아서 받아요. 나왔대잖아요. 네. 고기는 아니, 잡냐. 고기 잡는 그런 배가 아니라. 네, 그냥 어서 배의 목적이 뭐예요? 뭐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택배인데. 택배. 택배 크로스. 저기. 여기 차는 거야, 미국까지. 뻥. 배로 이런 물건 네. 옮기는 그런 배. 그렇죠. 그 규모가 엄청 큰 거죠. 그 컨테이너 막 싣고 가는 네, 그런 네, 배. 네. 제일 규모 컸던 배가 만재 배수량 어느 정도였어요? 13만 톤, 만족 배수량까지 아니고 총톤수가 네. 13만 톤. 그러면 거의 뭐 유조선급 아니에요? 네, 유조선급이죠. 그죠. 아니, 석탄석이었는데 13만 톤급 한번 탔었고. 축구장 한 2배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죠. 와.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생활하는 공간은 그냥 이런 빌딩 하나에 그렇죠. 생활하니까. 나머지는 아침 칸이고. 네, 배를 오래 타면 다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가 됩니다. 커밍아웃하고. 네, 커밍아웃. 그렇게 되죠. 직업 만족도는 어때요? 돈 빼고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돈은 괜찮다는 뜻이네요. 돈 내기 네. 해보시죠, 돈 내기. 네, 돈은 지금 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프리미어리그급에서 탔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이제 물론 가겠죠. 근데 성적이 제가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안 좋아 보여요. 네, 과한 칭찬해. 상위 1%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 많이 주고, 그런 네. 회사에, 까도 됩니다. 뭐 한진? 대우 해양조선 뭐 이런. 한진? 아니죠, 한진. 외국계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우리나라는 이제 1, 2위가 현대상선이랑 한진해운 있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존심 대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해주세요. 그래서, 라고 일본에서 네. 인력으로 하는 거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인력을 담당하는 회사, 노가다에서 인력 사무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력 회사를 담당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돈 거의 많이 주는 데를 이제 면접 하나로. 그러니까 얼마? 예. 얼마? 4,000불 한 달에 거의 400. 한 달에. 한 달에.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예. 그럼 처음에 400. 아우. 지금은 새우 동남아 리그에서 진급까지 했는데도 동남아 리그 수준이라 260? 막판에는. 네. 잘리고 해가지고. 그것도 얘기가 좀 긴데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쌓일수록 또 올라가요? 예, 진급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있던 회사 기준으로 3등 기관사가 400, 2등 기관사가 500. 지금 또 올랐으려나? 조금? 하여튼 1등 기관사가 한 650, 새우 한 7, 이 정도 되고, 선기장 되면 이제 뭐 거의 1억까지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 어쨌든 지금 일본 쪽 만약에 회사에서 배를 타면은 상당히 손해겠네요. 엔저니까 지금. 예? 엔저니까. 엔화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요. 월급이 달러로 줘요. 그러니까 달러. 계약이 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공통. 4,080, 그러니까 회사별로 틀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상선이나 한진도 달러인데 고정 환율로 계약이 돼요. 1달러에 1,000원씩. 고정 환율로. 현대한진은 그렇고 저기 제가 있었던 데는 달러를 가지고 4,088이다. 예를 들어. 그건 되게 그러면 좋다. 그거 이제 변동 환율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 막 승선할 때쯤에 그 국제 해가지고 우리 1,500원, 1,600원 떴잖아요. 그때는 뭐 제 직급에 있던 사람이 저는 그때 막 끝나자마자 탔는데 500까지도 통장에 찍혔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생활비 안 들 거고 배 타고 있으니까 밥하고 다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돈 쓸 일도 없고. 네. 아니죠. 정박하는 순간 그걸 얼마나 후려 쓰냐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남자들의 문화를 즐기시고 네. 이렇게 이제 밤문화? 남자들의 문화. 밤문화. 네, 밤에 이제 그냥 야경 보는 그런 밤문화를 좋아하시는 여자와 함께 보죠. 네, 여자와 함께 네. 그냥 같이 천장을 보는 그런 분들은 천장을. 여자랑 누워서 이제 하늘 천장. 네, 천장을 같이 보시는 누울 수는 네. 없고 한 사람 반대 방향을 보게 되죠. 네, 하여튼 뭐 아니죠. 결국에 같이 보죠.
마지막에 이제. 네, 하여튼 마주보는 거 아닌가? 그 마주볼 수 주로 이제 그 시마이님 스타일은 같이 천장을 보는 스타일.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거 오해받는데. 보는 건 둘 다 같은 방향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주 볼 수도 있고, 네. 뭐 방향이야. 등을 볼 수도 있는 거. 그쵸. 등 보는 경우가 많을래나? 정이 떨어지죠 좀.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하면 한번 나가면 돈 좀 쓰시고 오신 분들이 있고. 근데 요즘 워낙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13만 도급 정도 배를 탔었는데도요. 하루 이틀이면 그 작업이 다 끝나요. 뭐, 실는 작업요? 실는 작업이든 그러니까 하역 작업. 하역 하역 작업이든. 그게 끝나버리니까 외출 시간도 많지 않고. 짬네 진짜. 네, 그리고 그 오사마 빈라덴 이후로 네. 그놈 때문에 네. 그 ISPS라고 좀 그 안전 뭐 규하고 좀 매뉴얼 때문에요. 그 입출랑 그 배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배를 붙이면 인원 관리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과정이 좀 더 좀 엄격해졌고, 그러니까 쇼패스라 그래가지고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거기서도 그러지? 이미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이미그레이션 하죠. 이민이잖아요. 이민. 이미그레이션이 수속 입국 수속. 입국 수속. 원래는 이미그레이션이 이민이라는 이민이잖아요. 이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뜻. 넘어가고요. 아무튼 전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르겠고. 하여튼 잘 모르겠기 때문에. 입국 수속을 할 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잘 해요. 모르겠네. 네,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쇼패스라고 상륙 허가증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러니까 밖에서 못 나가네. 실제로 제가 같이 배 타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선원들한테 쇼패스를 안 줘요. 못 내리게. 예, 못 내리게 하고 병원이나 이런 것만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대행 회사죠. 해운 회사 통해서 미리 공지가 되면 그걸로 해서 이제 병원 갈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짐을 싣고 예, 브라질로 갔다. 예, 브라질로 가면은 보통 따봉. 딱 내리면 예. 정박하면 얼마나 있어요? 하루? 하루 정도? 이틀이면 끝나잖아요. 딱 내리고 24시간 일 끝나면 예. 다시 또 돌아오고. 예. 그럼 뭐 그 나라에서 관광을 되게 즐기거나 그럴 시간이 넉넉하지 거의 않네요.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의 그러면은 네. 그 밤문화를 즐기는 그냥 선원들은 네. 피골이 상접해서 들어오겠네요. 그죠. 코피가 터져도 나가시더라고요. 코피가 터지고 밤을 새우더라도. 온몸에 영양분을 다 배출하고. 그러고 혹시 그 사람이 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밤새고 아침에 또 나가시고. 그러신 분들도 봤어요. 뭐 전문용어로 김밤. 예, 시간이 없어서 김밥만 아마 아닐 건데. 그 하루가 예.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는데 배 예, 타고 가면 예. 뭐 길게는 2주, 3주 걸릴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몇 달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행기 1시간 가는 거리가 배가 하루 가는 거리입니다. 항속 항속 예, 항속이라고 하죠. 항속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선 같은 경우는 세지가 않으니까 한 15km? 굳이 15, 변환하면 칠로- 그 정도 되지 않나요? 항속. 한 20km? 20km 네. 컨테이너 좀 더 빠르고요. 시속.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로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게 빠르다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큰 한 동이 공중에서 20km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그건 엄청난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을 배에서 보내다가 하루 정박했을 때 예. 이제 뭐 그 나라에 또 그 나라에만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천장보기. 천장보기, 네. 등보기. 네. 저 같은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대과일 사 먹으면서 페이스북에 자랑하지. 그래요? 본인은 등보기, 하늘보기 잘 안 그러니까 하셨나요? 자꾸 이 문화에 얽히는 거 싫어요 지금. 아니, 무슨 이미지 관리를 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본인은 자, 등보기, 하늘보기 자, 잠깐 별로 안 증인. 들으셨나요? 증인 솔직하게 예,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했죠 자유롭지만 네. 그냥 나름 신앙생활 증인 하는 증인 놈이라. 묻는 말에만 아니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지금 안 봅니까? 안 봐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뭐 영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엮이네요. 뭐 좀 더 풀다 보면 뭐 엮이겠죠. 뭐 하나 걸리겠지. 아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이 배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잖아요. 네. 여자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가끔 예. 기관사나 항해사 중에. 예, 있습니다. 요즘 좀 근데 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원래 배에 여자를 안 태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미신으로 중세 시절부터 여자를 네. 이제 영어로 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어떤 그 배 자체를 여자로 생각하고 이제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든지 배가 질투를 해서 사고가 난다. 뭐 이런 원래 쉽이 여성 명사인가요? 예, 여성 명사를 맞죠? 예, 허라고 해요. 허. 네. 그래서 아. 근데 지금은 뭐 아니죠. 요즘 가끔 있어요. 그럼 예. 가끔 있으면은 사관생들도 생겼으니까 이제. 저희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쉽게 말해서 저희 한국해양대나 목포해양대 여자애들을 받고 받은 지 10년이 넘었고 걔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남자들한테 시달릴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남성화 된다고. 아니, 그렇죠. 어디 친구들 모임 가서도 여자가 딱 오면 홍일점인데, 여자들 모임에 남자가 가면 그냥 구성원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똑같죠, 거기도. 제가 얼마 남자 전에 문화에 그냥 흡수가 되는구나. 남자 문화에서 홍일점으로 이제 배려해주고, 어디 가나 남자 모임에서도 이렇게 누구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누구씨 너무 이쁜다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다 맞춰주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는, 어떻게 졸업이 아니지, 걔네가 하여튼, 임관하는 이제, 4학년생도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생도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어요. 저도 해군 출신이니까. 그래서 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도 여자 사관생도들이 모집한 지는 한참 됐지만 같이 훈련받고 같이 뛰고 공간한 그 배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시마이님하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뭐 남자 동기들도 아무 때나 우통 벗고 뭐 생활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여자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동기들도 자기를 여자로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그냥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썸씽이 있고 이런. 그럼요. 그쵸. 그거는 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불꽃 튀는 문 뭐 어떻게 말릴 수 없어. 나는 이제 그런 생각 해본 거죠. 여자가 굉장히 남자에 비해서는 소수니까 배 안에서 그 소수의 여자를 향한 많은 남자들의 대시가 집중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다고 종종 들었어요. 안 생길 수는 없겠죠. 또는 뭐 강압적인 사고가 생긴다든가. 강압적인 사고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좀 일이 나서 여자가 미리 먼저 하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오고 뭐 이런 새로운 생명이 그새 생겨서 뭐 이런 생명까지 아니면 좀 그건 아니지. 그냥 이렇게 방으로 들락날락거린 걸 봤다든지 그러면 선장이나 뭐 얘기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하선 조치를 부탁한다 이렇게 좀. 그 배라는 공간이 또 알게 모르게 짱 박힐 수 있는 공간이 참 많거든요. 아니 그냥 방마다 이렇게 저희는 사관이고 상선이니까 뭐 해군은 이제 막 사병이 한 방에 뭐 6명 막 이렇게 지내잖아요. 더 지내나? 해군은 안 격실이 별로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한 방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1인 1실이니까. 장교예요? 배로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자면 장교급이죠. 그리고 1인 1실 하니까 뭔가 제가 기분이 되게 속이 상하네요. 제 과거에 비춰서. 그러고 굳이 군대로 치자면 사관학교 코스로 이제 밟은 거죠, 배를 타는 게. 그 1인 1시면은 그 안에는 뭐 TV하고. 아니요, TV 없어요. TV는 아예 없고요? 그냥 나오지도 않겠죠. 요즘 나오지도 않아. TV는 이제 공통 생활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됐고요, 넘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독도만 가도 TV 안 나와요. 그래요? 동해바다 좀만 멀리 가도. 그럼 뭐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도 없고. TV랑 다 있는데, 이제 공통 레크레이션 룸 같은데 이제 BC도 있고 정박하면 그 나라 TV 같은 거 틀어서 좀 보기도 하고 노트북에다가 이제 그 2테라 3테라의 미니 시리즈나 이런 것들 꽉꽉 채워서 가는 게 인터넷도 안 되고. 인터넷. 시마이님은 미니 시리즈나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걸로 실어 가고. 보통 분들은 이제 또 천장 보는 영상 이런 걸. 천장 보는 영상들을 좀 많이 실어 가고 이제 그게 유종이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해도 그러니까 한국에 자주 오는 전기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갖고 온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국을 자주 안 오고 제가 처음 탈 땐 저기 파나마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회사에서 끊어줘서 가서 이렇게 교대하고 이렇게 한국을 아예 안 들어오는 배는 이런 걸 딱 오자마자 하드에다 2테라 꽉꽉 채워서 오자마자 이렇게 기관장님이나 선장님한테 진상을 해드리는 게 이게 이제 상호 에티켓으로서 이제 개념이 됐구나. 상당히 개념이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서 이렇게. 시마이님은 개인적으로 저희는 일본 여자거든요. 저희는 취향이. 저희라니요. 본인이시겠죠. 매니아잖아. 날 일본을 끌어들인 게 누군데, 이 사람아. 맞습니다. 제가 일본 매니아. 어떠세요? 일본 쪽입니까? 뭐 미국 쪽입니까?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진짜 제가 이번에 일본을 얼마 전에 사적으로 이제 여행 갔다 왔는데, 뭐 배로 갔을 때는 그냥 자세히 못 보고. 일본의 소수분들은 정말 제 취향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은 좀 동남아. 오히려 동남아 쪽이 맞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꾸 아담하고 귀여우면.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자꾸 아담하고 귀여워. 만져보니까 자꾸 아담하고. 그러고 싶네요. 안 말리네. 안 엮여. 그러면 배에서. 뭐 당직 같은 걸 쓰잖아요. 쓰죠. 보통 당직을 쓰고 남는 시간에 주로 뭐 하나요? 박사님, 좀 당직 개념도 하시고. 일단 저도 당직 썼으니까요. 당직을 4시간 쓰고 8시간 쉬는 걸 해요. 보통 4시간이죠. 4시간 쓰고 8시간 쉬고 다시 4시간 쓰고 8시간 쓰는데. 3직제. 6직제죠. 6직제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엔진 기관 파트 처음에 이제 괜찮은 회사에 괜찮은 배는 무인 당직 시스템이 있어요. 항해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간부 같은 경우는 데이워크로 아침 8시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데 그걸 끝나고 이제 알람을 자기 방 돌아가는 3등 기관사부터 1등 기관사까지 그 방에 알람 오는 걸 설정해서 이상이 있으면 알람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당직배를 탔을 때는 당직 끝나고 TV 보죠, 그냥 주구장창. 아, TV. TV가 없다며요. 다운 받은 TV 아. 네, 주구장창 보고. 참 무료하겠다. 진짜 무료하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좀 만나서 이렇게 좀 같은 배 안이라도 친해서 노가리 까고 이러면 그냥 그러면서 또 좀 재밌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좀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네. 대한 그 네. 생각도 계속 하면서. 가끔 하죠. 네, 음. 자주는 아니고 가끔 하죠. 네. 혼자 생각도 좀 할 기회도 있고. 일종의 군대 생활 같은 느낌일 네, 것 같아요. 비슷해요. 큰 차이 없겠지. 거의 시작 네. 갇혀가지고. 그 네. 쉽게 얘기해서 군대 GP GP에 초보. 그 생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무 하루에 근무 딱 나갔다가 아니, 막사 안에서 갇혀 있고 예, 거기 안에만 있잖아요. 딱 그쵸, 고리 그쵸. 때 요새 계속 안에. 동쳐 쓰고. 네, 그런 거랑. 밥 먹을 때 유일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래서 GP는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GP요? 아, GP 네. 근무 안 해보셨죠? 예, 안 가봤잖아요. 어유 축구하면 큰일 나요. 축구하면 안 돼. 축구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축구공이 나가면 못 가져간다고 이제 그렇게 GP는 군대 근무 중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앙을 가르고 있는 군사분 계선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남방 한계선, 즉 철책선 사이에서 경계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GP에서 축구를 차는 것은 지뢰밭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저나 전방에서 추위와 고독 속에서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후배 장병들 힘내세요. 시마이님. 예, 알겠습니다. 후방대, 그- 후방대. 안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군 시절에서? 어떤 강릉 예전에 안인진리. 예? 안인진리에 강릉 96년도에 예. 잠수함 예. 출몰 예. 사건.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예. 전 군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죠. 저는 그때 신병 거의 이병 때였고 네. 그렇죠. 저는 병장 때 말년 병장인데 제대를 갓 앞둔, 막 네. 앞둔. 예. 그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안 회장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뭐 식사 추진을 했어요. 밥 날랐습니다, 제가. 야밤에 밤 나르다가 총 맞을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군대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목숨 있었는데. 걸고 밥을 날렸던 사람. 아무튼 결론은 네네, 예. 죄송하고요. 아이, 땅 주민자 밟- 말을 잘러. 씨, 뭐야, 이거. 땅 밟고 감 좋은데. 땅 밟고 운동할 수 있다는 그만해! 사실이 씨, 여기까지. 좀 좋다는 거죠. 그냥 네. 배보다는. 아니, 근데 배도, 뭐, TV 보면 되게 큰 배는, 네. 뭐 족구장도 있고 막, 되게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제 화물칸 이런 거 해가지고 전 처음에 탔을 땐 뒤에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농구 골대 만들고 이제 운동하면 나가면 안 되니까 배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물 같은 거 크게 벽을 쳐서 농구도 하고 좀 그렇긴 했죠. 밥 잘 나오죠? 그것도 보통 하면 배는 밥 잘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고로 그냥 제 얘기할 때. 네. 해군은 진짜 솔직히 밥 잘 나와요. 잘 나오잖아요. 배가 딱 나가면 네. 육군이 상상할 수 없는 야식과 네, 그죠. 그것도 보급이 참 좋습니다, 진짜. 군대 치고는 해군이 잘 나오겠지만. 밥은 솔직히 최고가 육군 밥은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군대 그 사주 훈련 받을 때는 좀 네. 그게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밥이. 그럼 영 아니네. 왜냐면 물론 좀 물가 상승률 같은 때문에 이제 부식비를 어느 측에서 좀 많이 하루에 부식비 자체로만 재료비만 1인당 한 보통 10,000원에서 또 어떤 회사는 13,000원, 14,000원까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선장고난이라 선장이 이렇게 좀 해먹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 이 새끼들 꼬리 뒤로. 네. 진짜.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아니, 왜 먹는 걸 뿌릴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아니, 왜? 근데 어느 사회나 그래요. 나 군대 있을 때도 왜 우리 행보관이나 행정보급관. 옛날엔 인사기,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물론. 예, 예. 군화나 뭐 이렇게. 다 빼가죠. 창고에서 이렇게 차에 실어서 집에 가고 나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또 저가 그렇게 전수조사를 네. 해도 빵꾸가 나게 돼 있어. 아니 본인이 선장 되시면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저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한번 싸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기름 팔아먹다가 기름도 팔아먹는구나. 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동남아 리그 5기 가정이 한 경유 7천만 원치가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정박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빼간 것 같은데 네. 정황상 그러니까 정황을 제가 봐도 제가 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데 이게 회사에서 갑을 관계고 특례 한 몇 개월 남겨놨는데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이제 자른 거죠. 억울하고 그래서 이 회사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좀 떨어지는 데서 월급이나 모든 게 다 그런 데서 사고 있는데 기관장이 이제 기름 해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랬었죠. 치고 받았어요? 아 이제 치고 받을 뻔하다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게 혼자 먹느냐? 아, 먹은 거에 30% 내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안 먹힌다니까. 있었어요. 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사실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유 있잖아요. 네. 슬러지라고 하는데 중국 가면은 그거를 원래 원칙적으로는 본선에서 돈을 주고 거기서 처리 비용을 가져가는데 중국에선 그걸 재활용하면서 돈을 줘요. 본선에 오히려. 주는데 기관장이 뭐 이제 전기수리 도크라고 하는데 네. 도크 갔다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끝나고 한 기름 폐유가 한 2,300만 원치 정도 됐는데 그걸 다 팔고 한 사람당한테 이제 저희 기간부한테 한 뭐 10만 원 이하씩 주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졸라 생색내면서 생색내기. 세면서 막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지가 좀 다 먹으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좀 속된 말로 하고 막 부려먹고 막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더 빡쳤죠. 기름 자체를 또 훔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또 요인 아니요, 중에 이제 하나 쌓였겠네요. 그런 그 기관장은 모가지 되고 이제 그러니까 모가지 되고 저는 이제 그 기관장이랑 선장이랑 조금 이제 친해가지고 저를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전선이라고 하죠. 같은 회사에 다른 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에 지금 내린 거고. 그런 비리도 있구나. 그 많죠. 세계에도. 어디서는 근데 없겠어요. 요리사는 이렇게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필리핀 주방장이나 막 인도네시아 주방장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이 해준 김치찌개를 먹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해준 새콤달콤하겠네요. 약간 좀 뭐 좀 어색해요 뭔가. 코코넛 넣나? 아니 뭐 요리법 책이 있으니까 뭐 영어로 된 한국 요리 뭐 이렇게. 제 필리핀 네. 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회사 관련돼서 항상 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누가 몇 시에 나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쿼터라는 말인데 쿼터. 꽈다 이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꽈다? Sorry? 그랬더니 꽈다 이러는 거예요. 아예 선박용 영어 정말 막 처음에 앞다르 해서 뭐? 앞달? 앞다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애프터를 정답으로 앞다 그래가지고 이거 했냐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앞다 뭐라고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고요. 이거 영어 얘기 나왔으니까 예. 영어도 많이 필요해요? 잘해야 돼요? 그렇진 않죠? 잘하면 좋은데 네. 배 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관용어라고 하죠. 네. 밥 먹었냐 영어로 어떻게 하십니까? 밥 먹었냐? 예. 런치, 브렉파스트. 뭐 그렇게 디너? 하잖아요. 그건 너무 고급이고요. 배 안에서 그럼요. 짭짭? 공통어예요, 공통어? 예, 짭짭. 예. 오케이. 핀시, 오케이, 핀시. 다 먹었다 뭐. 좋냐? 굿? 오케이. 특별히 필요 없네요. 짭짭 좋네, 짭짭. 근데 이제 뭐 필리핀 선원들 같은 경우 영어를 좀 잘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친구를 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이것도 공통어 아닙니까? 지기지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기지기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게 손으로 이게 다 통한다 그러던데?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쪽 잘 모르시니까. 혹시 맑은 분이라. 근데 저희 배 안에서는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어디를 가든지 택시를 타고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 가서나? 네. 이게 거의 알아들어요. 통한대요. 거의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찾아가요. 좋은 거 배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하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4주 훈련 받았습니다. 4주 훈련만 받고 땡? 여기서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tomato, 나토? NATO, 이란. Iran.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4주 훈련 받았습니다. 4주 훈련만 받고 땡? 4주 훈련 받고 이제 병역 특례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승선 예비역이라고 승선 예비역. 승선 예비역이라고 이제 특례를 없애면서 해운업계 쪽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방산업체, 방산 뭐 이런 거. 방산업체 비슷한 같은 거죠. 개념이군요. 비슷한 거죠. 해양대 이제 재학생들이 군대 대신 네. 이제 그 배를 타면서 병력을 대신하는. 그쵸. 그러니까 해양대뿐만 아니라 기간이 얼마예요? 3년입니다. 휴가 포함. 만 3년. 네, 기네. 36개월이고 급여도 많이 나오고. 급여는 이제 회사별로 틀린데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급이면 좀 짭짭하고 좀 아닌 밥 먹냐고요? 짭짭? 짭짤하고요. 네. 짭짤.
그 옛날에 그 IT 편에 나왔던 사람이 그분이 네. 방위 산업체에 다니면서 병역 특례로 네, 맞아요. 급여도 들었어요. 100몇만 원씩 받았다. 아, 거기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연구직급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을 제가 갖고 왔나? 그러니까 보면은 특례 옛날 산업 방위 산업체에서 특례에서 연구직 그 정도 그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산업연구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요?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100 몇만 원씩. 아니요. 400. 400? 네. 똑같이 받는다고요? 네. 오, 그렇게 갈만하다. 많이 받네. 진짜 병역 어린 특례인데. 나이에. 네. 그러니까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받잖아요. 제 동기 중에는 첫 휴가 때 쓰죠? 다 쓰고 딱 오니까 통장에 1,000원 남았다고. 쉽게 버는 돈은 또. 쉽게 버는 건 하늘보기 아니지만. 등복이 많이 했나 보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많이 이제 받죠. 룽과 살롱을 좋아하는 친구였나 봐요. 그리고 예. 뭐 특히 저희는 대학 해양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래서 24세 배를 타는데 해사 고등학교 나온 친구로 20살의 배를 타요. 걔들한테 200도 큰 돈이죠. 막 그렇죠. 20살짜리. 아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경력 3년 반 중에 그 네. 병역 특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례 끝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더 탄 것 같아요. 네, 4, 5개월. 그러면 뭐 군대 갔다 온 기간 네, 플러스 정도. 조금 더 한 네,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 되게 부럽다. 예, 그것도 샘 날라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되게 좋네. 그러니까 네. 군대 가기 싫으면 예, 이 배 타고 예. 군대 기간 다 병역 특례 다 채운 다음에 나와서 그냥 사회생활 딴 거 하면 되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또 다르죠. 기분 나쁜 부분이냐, 또 뭐가 있냐면, 네. 그 해양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 자체가 승선 생활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훈련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그 겪어본 부류가 아니고, 해양대, 뭐, 부산의 한국해양대나 목포의 목포해양대를 나온 사람들은 4년 동안 배를 위해서 교육과 요즘 많이 약화되고 갈수록 뭐 군대도 그렇지만 약화됐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선후배 간의 엄격한 규율 같은 걸로 인해 다 훈련받고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배를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군대 대신 군대 가기 싫어 배 타야지 이렇게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학교에서부터 이미 네. 고된 과정을 거쳐서 간 거니까 네, 그렇죠.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쉬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 군대 가는 것보다. 예, 그죠. 쉬워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일반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네. 다른 생활 하다가 뭐 실제로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도 나중에 뭐 국비로 해가지고 요즘 그 기술 훈련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 국비로 하는 국비장학생 이런 거요? 국비로 국비 이렇게 뭐 훈련생. 기술 뭐 제빵 기술 가르치고 이런 것처럼 배 타는 국비 것들을 이렇게 훈련생.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배 탄 사람들이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죠. 저희 해양대 계열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이제 사관학교 나온 장교랑 이렇게 일반 이렇게 OS로 뭐라 그러죠? 시험 보고 학사 장교라든지 OCS나 이렇게 온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저 새끼들은 사관학교 나왔으니까 뭐 빽 입고 좋겠네 막 이런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대학교 그러면 이제 해양대는 네. 커트라인 높은 편이에요? 일반대보다? 일정 이상 되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커트라인 자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항상 다른 데 미달릴 때 아무데나 쉽게 가는 점수는 데는. 항상 들어왔어요. 그리고 IMF 때가 저 이제 몇 년 선배 때인데 그때가 최고였었고요. 커트라인이. 그때 이후로 조금씩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IMF 때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라 네. 그때는 이제 병에서 지금 부사관이라고 하죠. 그때는 하사관이었고 네. 기대까지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죠. 네. 안정적을 차지해야 되니까 너무 그래서 어렵고. 그렇게 IMF 때는 정말 최고였었고 당시 네. 막 서울에 막 4년제 일반 흔히 말하는 지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인기가 많이 좋을 수밖에 왔었고요. 없고. 지금은 뭐 그래도 또 요즘 또 등록금 때문에 또 비교적 상대적으로 싸고 기성예비만 내거든요. 그래도 기성예비 자체가 좀 비싸긴 하지만 국립대 수준 국립대에서 적게 넣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거 먹고 자고는 국가에서도 대주고.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그러니까 집이 그렇죠?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집에 빚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실제로 제 이제 후배 중에 제가 이제 늦게 졸업해서 같이 졸업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이렇게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빚만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친구가 1년 이제 한 400 받는 회사에 같이 있었을 때 1년 정도 타고 10개월 차인가 집에 한번 전화를 했대요. 위성 전화로 이제 했는데 엄마 잔고 얼마나 많으니까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나중에 또 만나서 그래도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데였으면 10년, 20년이 걸렸을 것들을 내가 배를 타니까 2, 3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고. 사실 이게 배 타면서 월급을 400, 500 받는 거는 네.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600, 700 받는 두 배, 거랑 세 배 갈 수 한 있죠. 7, 800 받는 거랑 비슷해요. 자기가 조절만 잘하면 안 쓸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예, 안 쓰게 되니까 뭐 하늘보기 등보기만 안 하면 사실 돈 쓸 일이 매일 없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네. 또 월급 많이 받는 회사에서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이렇게 하실 때 바람 납니다. 아니 바람 난 것도 있지만 야 이렇게 벌면 남는 거 같지 재테크 될 것 같지 아니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집에 경조사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그만큼 버니까 집안에서 또 이렇게 5만 원 낼 거 10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버는 만큼 더 쓰게 된다. 그렇죠. 그건 뭐 개인차가 있겠죠. 그건 뭐 조절 문제일 것 같고. 네. 아니, 보통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집 구해야 되죠. 네. 먹고 살아야 교통비 들어가지. 대출금 갚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 중산층 키워야 생활은 되지. 될 것 같아요. 배를 계속 타면. 아까 예. 취업 관련 얘기 중에 예. 그 해양대를 졸업한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 말고 예.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네.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 국비 교육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또 국비로 그 취업 그 해가 훈련하는 게 있는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렇게 해서 1년인가 2년 정도 교육받고 들어가는 방법이 예,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기사 면허증이 이제 뭐 4급, 3급, 2급, 1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걸 따고 예, 그걸 따고 이제 4급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보면 3급을 딸 수가 있고 대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4급을 땄다가 2년 이상 승선 경력하고 다시 또 시험을 보거나 필기 면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이렇게 딸 수 있어요.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는 솔직히 저희한테는 좀 쉽거든요. 그냥 저희 해양대 출신들은 졸업 조건이 그걸 합격을 해야 졸업장이 나와요. 그렇지. 졸업시험, 일종의 졸업시험. 예, 일종의 졸업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쪽 출신 분들은 평생 못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필기 면제 시험이라고 10일인가 2주 정도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고 이제 면접으로만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아니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인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콩 심은데 콩 나냐? 왜 할 일 없으면 배 탄다. 할 일 없으면 배 탄다. 예, 뭐 망하거나 배가 망하거나. 왜 저 뭐 이러면 나 배 타러 간다. 나 이제 배 탈 거야. 그 외향 선언. 갑자기 왜 참치어선 탈 거야. 선언. 이런 거. 그런 거랑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많이 다르죠, 이거는. 어선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어선의 경우구나. 네. 선언이고 고기잡이 배. 예, 그리고 일반 선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부원의 과정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짧게 교육만 하면 되고. 근데 지금 일반 출신들도 뭐 다 거의 육상의 끝은 택시라 그러고 이제 해상의 끝은 이제 배 탄다고 하는 건데 망해서 그 뒤늦게 이제 배 타는 거 이수하고 그렇게 타신 분들도 좀 있고요. 아니 그 해양대 출신 중에 배를 타서 10명이 타면은 올해 그러니까 평생 직업으로 타는 친구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본인이 이래 보시기에. 한 10명 중에 1명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쭉 타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 빚이 있고 뭐 아니면 그 집 산다고 빚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 때문에 유지한 다음에 쭉 타는 사람 친구거나 뭐 집에 빚 때문에 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집에 돈 달라고 했는데 잔고는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냉정하게 평생 직업이 되는 경우는 아니네요, 이 케이스는. 많진 않다. 많지는 할 수는 있는데 극히 드문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발적으로 하진 요즘은 근데 또 시기가 워낙 또 나오기 힘드니까 일단 저희 또래도 예전에는 3년 정도 타고 내린 사람이 좀 많았다면 요즘 비율이 줄어들고 아까 말한 1등 기관사나 1등 항해사 정도 되면 이젠 그 해운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조금 이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일부러 채우고 내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까지 기관장까지 일부러 또 짧은 나이에 얼른 찍고 내려서 커리어를 쌓으려고 이렇게 내리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생활하다 보면 배 타는 분들 생활을 하다 보면 대체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즐거워서 행복해서 탄다기보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솔직히 그렇죠.
그냥 이게 평생 직업인가 보다, 뭐. 일도 사실은 매우 단순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예,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건데.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 같은 놈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어드벤처 정신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 좀 그래서. 신하이님은 예. 후리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스타일이. 네. 그렇지 않으세요? 약간 틀에 박힌, 약간 뭐라고 하면, 뭐, 히피 스타일? 약간 집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변화무쌍 영혼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서. 제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완전 그렇게 살았어요. 딱 박혀 있는 거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안 믿겨집니다. 신앙생활 하신다.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 그걸 원해요. 생긴 것만 봐서는 네. 등 보고 하늘 보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매니아. 네. 근데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에 어느 정도 가치관이 딱 되니까 이렇게 딱 내 안에 이렇게 내 스스로 개목걸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달아놓고 어느 정도 반경 안에서 사니까. 근데 본인이 아까부터 가치관 하시는데 네. 본인 스스로 나는 가치관이 올바르다는 걸 타인 앞에서 자꾸 강조하시면 좀 쪽팔리지 않으세요? 아, 그렇게. 돌직구입니다 지금 이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런 부분에서 또 찌질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자학 개그.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날 태클 걸지 마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아주 그냥 이거 역으로 역광면 당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찌질했습니다. 그만해요 이 사람아.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제일 힘든 가끔씩 이제 기관사로서 가장 힘든 거. 가끔씩 기계가 이제 오작동이 나면 뭐 뻑갔을 때. 예,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항해 중지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3, 4일 정도 잠 못 자고 일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어요. 영화처럼 막 물 빡 쐬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증기 터지고 막. 예, 그런 거 있어요. 간간히. 간간히 있어요. 부상 위험도 있잖아요. 있죠. 아, 기관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 자체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게 매뉴얼대로만 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매뉴얼을 진짜 안 지키고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말이 하는 거지. 그냥 나중에 안전 서류도 나중에 하고 나서 작성해서 사인하고 회사에 그쵸. 보내고 이런 식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매뉴얼대로 하는 것보다 예.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하면 빨리 가는 길이 있잖아요. 아, 그죠. 매뉴얼 하면, 예. 네. 그렇게 가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매뉴얼 되게 시간 오래 걸리죠. 회사에서 위성으로 이메일 보내서 회사에서 날라와서 퍼밋 허가 받고 작업한다 그러고 막, 그건 일 터졌는데. 선조치 후보고. 예. 아니, 같이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신 분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화상 같은 것도. 간간히 잘잘하게 다친 사람은 있었고, 스스로 뛰어내린 사람 봤습니다. 자살했어요? 예. 물로요? 예. 한국 사람이? 예. 유서 쓰고. 그러니까, 우울증? 우울증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가치관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개똥철학이 좀 있으셨어요. 그냥 자기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유일하게 독자인데, 위에 누나들이 있으시고, 늦둥이셨는데, 나이는 이제 좀 30대 후반? 그쯤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예의라 이런 것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세우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배에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한 게 또 와전돼서 그분이 약간 좀 공경에 좀 안 좋게 처했어요. 그러더니 그런 것들을 힘들어 하시더니, 이게 저랑 같은 직급이 있던 분이었는데, 기관실에 이렇게 이제 3등 항해사가 전화 와서 안 내려왔냐고, 2등 항해사. 안 내려왔다 해서 느낌이 쎄하면서, 그 외국 애들 시켜서 방까지 다 뒤졌는데 없다. 그래서, 그때 순간 확 느낌이 오더라고 해서. 그 외국 애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네가 혹시 방에 가서 뭐 써져 있는 거 혹시 봐봐라. 그러더니 이제 5분 뒤에 전화하니까 얘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유서 들고. 시체는 당연히 못 찾았겠네요. 예, 못 찾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 잠 못 자고 또 그 서칭 작업이라고 이제 계속하고 지나가는 그 여러 화물선들한테도 이렇게 서칭 하는데 사람들 다 잠 못 자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도보다 그러니까 대놓고 욕은 못 하고 그냥 뭔 고생이냐 그냥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 막말로 곱게 죽지 뭐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그거 갖고 죽어? 완전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좀 예전에 그 기름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나름 신앙생활 안 했으며 안 했다고 들하고 막 써놓고 막 하고 싶었어요. 직장자로. 근데 그렇게 가는 케이스도 봤고 잘 참으셨네요. 네, 진짜로 잘 참으셨어요. 아픈 단면이다. 그 씁쓸하게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했으면 뭐 그 심정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니고
뛰어내린 사람 심정도 이해하고. 그 배 생활의 특성상 우울증 앓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조금 있었고요. 배 타고 한 처음엔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다가 그냥 적응되고, 사람이란 게 적응되고. 나는 다른 일은 해도 배 진짜 이 일은 못할 것 같아. 다 그런 얘기예요. 망망대해서, 저는 막, 루즈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 하물며 저희가 군 생활할 때도, 잠깐 한 2주 출동 갔다 와도, 그러니까 제 배가 주로 이제 NLL 해양 그쪽하고 독도 쪽, 그 인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뺑뺑뺑뺑. 근데 진짜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끝발이 있으면 좀 경험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재밌어요. 근데 진짜 이병 때, 막내 때는 어차피 배에서 혼자 못 돌아다니게 하거든요. 항상 고참이 같이 다녀요. 근데 진짜 잡생각 많이 들죠. 사람 생각도 나고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게 직업이면 긴 세월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고립돼 있고 진짜 그럴만하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한 타고 1년 정도까지 기관장님한테 기관장님 타면서 외로운 적 없으시냐고 그때 타던 게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 내릴 때쯤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무서운 거예요. 네. 또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거 이제 인간관계 단절인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일부러 해외 가면 해외 데이터 로밍 신청해가지고 SNS로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뭐 일단 고립돼 있으니까요. 그거 자체에 대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그런 게 많겠다. 크고, 아까 저희가 뭐 대략 얘기했지만 사실 건장한 남자라면 그런 어떤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물론 뭐 심하이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남성 에너지가 진짜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왜요? 가치관이 뚜렷하시면. 뚜렷해도 남잔데 건강하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래도 늘 함께 해주는 오른손에 고마워하고 그러시죠?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왼손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손동작 보시니까 이거 고무줄로 여기를 딱 감으면 피가 안 통해요. 됐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래요? 피가 안 통하니까.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처음 듣죠. 좋은 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가치관에 있어서 역시 똥을 내 몸에 똥을 뒤집어 쓰더라도 돈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리고 삶에 그런 게 너무나도 필요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후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말로 집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 아프신데 돈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다든지 그런다면 그런 친구들이라면 한번 이제 그쵸.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비 때문에 대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도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악착같이 실제로 제 1년 후배인데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이제 저보다 상사로 이제 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3년 타서 거의 억까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모은 돈이. 그냥 진짜 딱 그대로 모은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4년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해양대 기준으로 24 2월달에 1월달에 졸업을 하고 승선을 3년 하고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은 다음에 27, 8부터 다른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죠.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현실이나 자기 의지나 아니면 막상 이제 저도 지금 느끼지만 이제 백수 되니까 좀 불안하죠. 본인은 그 받은 돈 다 어디다 썼어요? 다 모아두셨어요? 아니요. 다 썼어요? 좀 어디 투자도 했다가 좀 안 됐고. 주식은 그냥 본전치게 됐고. 꽃뱀한테 물리셨어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또 이제 이번에 스웨덴 가는데 학비랑 뭐 그런 거 해서 지금 이제 저는 많이 제 투자에도 쓰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좀 많이 이번에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엄한데 쓰신 건 아니네.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고 또 주위에 돕는 분들도 좀 있고요. 좀 그래서 기부 활동. 근데 그런 것도 거창한데 하여튼 좀. 진짜 생긴 거. 여튼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어떤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 우리를 잊지 마세요. 저희부터 좀 도와주세요.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홍보 쪽으로 홍보팀으로 같이. 아니요, 돈을 달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홍보팀을 해야 돈을 주시나? 죄송합니다. 사람이 딜이 있어. 3년 반 배 타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기분 좋게 해드렸을 때. 그러니까 특례 끝나고 이제 뭐 집에 가고 그러면 틈틈이 뭐 같이 일단 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거 내고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저기 특례 끝나고 100만 원씩 현금 딱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그다음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밀어드릴 때. 그럴 때 자식으로서 기분 좋죠. 예? 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자식이라면 참 그럴 때 누구나 기분 좋죠. 근데 참 살아보면 네. 사실은 조금 주머니에 여유가 생겨도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더 하죠. 그게. 그렇죠.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3년반 배 타면서 배에 얽힌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건 있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아까 제일 힘들었던 것도 제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제 그 화물 하역을 담당하는 기계인데 이제 그게 고장이 나면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몇 억까지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고쳐야 돼서 밤샘 작업하고 막 뜯고 붙이고 해서 고쳤던 그런 기억이라든지 좀 그 배에서 이제 좋았던 배 생활 자체로는 늘 반복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얻어지는 부산물로 또 두바이에 가가지고 이제 남들은 이제 밤문화를 보러 가실 때 혼자 저는 이제 그 관광 팜플렛에 전화해가지고 두바이는 그거 금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있어요. 칠성 호텔 거기 콜로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관광하고 뭐 그런 것들 좀 짭짤하고 재밌었고요. 배에서는 이제 늘 뭐 똑같은 생활 반복이니까요. 진짜 배 생활이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진짜 똑같아요. 군대 휴가 갔다 오면, 그러니까 100일 휴가나 이런 거 나오면, 그 100일의 인생에서 기억이 없잖아요. 군대도, 배도 똑같아요. 배를, 특히 처음에 제가 이제 완전히 월드와이드라고 하는데, 한국에 없고, 정기적으로 안 들어오고, 이게 계속, 다른 나라만 뛰고 하는 회사, 이런 데 타면, 그거 타고 오면 진짜 한국에는 나갈 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서 합류하고, 내릴 때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하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 딱 몇 개월이,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기억상실증처럼 내 인생의 그 기간은 사라지고 통장에 돈은 쌓이는 거고.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료하고 재미없는 삶이기도 하네요, 사실. 근데 경제적인 풍족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간혹 소수긴 하지만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제 학교 선배님 중에 이제 대선배님이죠. 이렇게 회사 이렇게 3-4개 크게 운영하시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체지만 그 회사 운영 철칙으로 매출액의 20%인가를 이렇게 철저하게 기부로 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선배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들은 또 그런 길들이 있고. 순이익의 20%가 아니라 매출액의 20%요? 순이익의 20%겠죠. 매출액의 20%는 아니겠죠. 하여튼 그럼 다 갖다 바치는 건데.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총 다녀본 해외 몇 군데나 되시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게 3년 반 동안? 그걸 안 가본 데를 말하겠다. 웬만한 데는. 진짜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선정도 바뀌고 해가지고 그냥 웬만하게 부른 나라는 한 번 정도는 외출 나가서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상으로 상륙을 못하고 이제 외출을 상륙이라고 하는데 못하고 여권상으로만 찍힌 나라는 더 많은데 웬만한 외출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정박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사실 제대로 그 나라를 맛본다기보다는 그냥 거쳐만 가는 느낌. 오히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관광 같은 거 많이 즐기고 이번에 마지막 항차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3-4일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붙이면 바로 화물이 끝나버리는데 이제 앵커링이라고 닻을 내려서 바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 있을 때 그럴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른 배들이 하고 있어서 안 들어가고 그네에서 바꿔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선을 불러가지고 또 외출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루 이틀인데 솔직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광하다가 이번에 일본에 2박 3일 제 사비로 갔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비로 가는 게. 이게 똑같이 그냥 뭐 그 관광하고 뭐 이제 그 간단한 말 같은 걸로 해서 들이대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조카들이 이제 처음이고
저는 자주 가서 여행 갈 때 그 멘붕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비행기까지 놓쳐가지고 다시 끊고 왔는데 그런 것들 딴 사람들은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혼자서 길 물어보고 찾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쵸. 뭔 말인지 알아요.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근데 배 타는 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자주 혼자 싸돌아다녀가지고 그런 것들 좀 다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일본 여자한테 기모찌 해보셨어요? 기모찌가 뭐? 네. 기모찌 해보셨어요? 기모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진짜 모르시네요. 네, 진짜 모르시는 거죠. 넘어가도록 야매 때도 뭐, 예. 일본 여자는 사진 찍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끄 해보셨어요? 이끄? 좀 찾아봐요. 안 말리네. 네. 진짜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거나 이건 우리 결정 내려야 돼 이제. 고도의 어떤 아니 학점 안 좋게 생겼다며 좋게 생겼나? 참 어려운 분이야. 좋은 기관사 뭐 자질이 있어요? 일단 꼼꼼하고 반복적인 일을 좋아하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저랑 반대적인 것만 영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데? 예. 수마님하고는 얘기하시면 본인하고 반대되는. 반대네.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걸로 익숙한 걸 좋아하고 꼼꼼하고 이런 리스크를 싫어하고 선비님. 선비 스타일이네. 선비 스타일인데 손으로 하는 걸 또 좋아하고. 손으로 하는 거. 아까 좀 그렇게 블로우잡.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항해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반복되는 직업들의 완속이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소음 엄청 심하지 않아요? 심하죠. 네, 그 스트레스도 상당할 텐데. 엄청 기관실에서 귀마개 이거 귀마개 하고 헤드폰 하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아니요, 귀마개만 해요. 귀마개만 하고. 근데 진짜 일할 때 짜증이 나는 게 이젠 시끄러우니까 악을 지르면서 귀에 대고 악을 지르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일하다가 밑에 부원이나 나이 많은 뭐 동남아 40대 50대라도 뭐 이렇게 연장 같은 거 딱 할 때 사인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끝나고 나면 좀 풀리긴 한데, 그러니까 몇 번 악 지르면 또 아드레날린이고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못 알아듣고 하면은 두세 번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게 강하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근데 쭉 들어보니까는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스타일은 안 되겠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뭐 리스크 없이 그냥 경제적으로 따박따박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직업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하기야 근데 좀 저런 거 있겠다. 결혼한 사람이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도 좋을래나? 그거 아시죠?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좋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면서 휴가 왜 그래요? 때 배를 한번 타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하면 다. 늘 신혼생활이더라고요.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서 한 10개월 그 장기 그렇게 뛰고 집에 한 2, 3개월 와이프는 제가 볼 때는 오랜만에 볼수록 좋습니다. 근데 바람 나는 경우도 많겠다, 반대로. 많겠죠. 한국에 계신 이제 부인이 바람을 난다. 그거는 굳이 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볼 수 없으면 그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똑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거는 어떤 직업이든 자주 못 보면 반드시 그런 수요가 생겨요. 실제로 이렇게 바람나서 깨지신 가정을 한번 뵀고요. 한 번? 네, 한 번. 많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걸러 들어서는 건 몇 번 들었는데 같이 생활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배 따는 분들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아니 일례로 중년 나이트 같은 데 가잖아요. 중년 나이트 같은 데 가면 성인 나이트를 가면 뭐 주부인지 아닌지 모르죠 남자들이. 근데 열에 9은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은 뭐하냐 그러면 출장 갔다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나 뭐 6시 칼퇴근해서 집에 있다. 하루 이틀 핑계대고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직업이든. 좀 있어요. 일본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구나. 신혼 때는 좀 힘들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 때 하다가 이제 쌀이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배 타셨던 분들이 결단을 하고 이제 배 타러 갈게. 그러면 와이프 되신 분들이 안 말리신다고.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는 의미로 그 기관사 배를 이제 타고 뭐 해양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거고 선배로서 일단 아까 쭉 얘기했듯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진짜 내 몸에 똥칠을 하더라도 어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어떤 삶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일단 추천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해운 쪽으로 어떤 관련된 직종을 갖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은 좀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 후배 중에 이제 막 승선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후배가 있는데 걔는 국제 해운 관련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해양대로 왔고 되게 머리도 좋고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뭐 해양수산부 쪽 관련 장관이 되려고 하는 친구도 후배도 한두 명 있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하려고 그러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배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해양부가 요번에 신설되죠. 없어졌다가 김영보 정권 때 사라졌다가. 그거는 이제 하고 또 커리어는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뭐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꿈은 또 다양할 수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쉽게 말해서 포기할 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20대 때 즐긴 인생을 즐기는 거는 많은 걸 포기해야죠.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인생에 지금 돈이 가장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 잘 벌고 시험시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분명히 포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죠. 공짜가 없으니까. 물론 쉽게 풀리는 인생도 있어요. 후루크 터진 인생이 있다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은 다 그만한 걸 포기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정도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도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냥 로또 하나 바라보다가는 절대 안 되죠. 해보신 거 어때요, 저희 방송? 소감? 듣다가 직접 뭐 목소리만 듣던 사람들 두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풀어보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NGC마이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된 공간에서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공간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사실 근데 쳐다볼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쳐다보네. 사람이 없네요. 좀 노출된 공간에 있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 좀 낯설긴 했는데 많이 낯서요. 약간 특별한 케이스 있긴 해죠. 뭐 어떠셨어요? 녹음하신 소감은? 워낙 좋았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재밌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너 뭐 고기 잡냐 생선 잡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고 누가 질문 나는 이제 기관사다. 방송을 들어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홍보도 되겠네요. 야, 잡사 들어봐. 나 나왔어. 이러면 되니까.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편하고 시간 간 줄도 몰랐네. 박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무리인데. 저도 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녹음해보는 거라 낯설기도 하고. 제가 지금 9개월 만에 약간 후리해졌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을 엊그제도 나왔더라고요. 그 판결이 나왔나?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그거는 과중 업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OECD 평균 근무량이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게 뭐 40몇 시간인가? 50몇 시간인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졸라 일한다. 근데 제가 지난 9개월을요. 주에 98시간을 일했습니다. 98시간 이상을. 안 믿겠지만 하루도 안 쉬고 못 쉬고 경조사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살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생할 때는 진짜 더럽고 없고 막 다 그만두고 싶고 이랬었는데 아까 배 타면 다 잊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지나고 나면. 지금 그걸 딱 돌이켜보니까 뭐 해봤더니 그것도 할만하더라. 또 지금 와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서든 다 먹고 살려고 다들 고생하고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뭐 이 또한 지나가면 잊혀지고 또 내 인생의 한 장면 아니겠어요? 힘들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같은 얘기예요. 살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 한 번씩 닥치잖아요. 스트레스가 막 갑자기 밀어닥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막 피하고 싶고 막 되게 힘들 때 있는데 근데 경험상 항상 지나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힘들 때 그런 생각 한 번씩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지나면 괜찮을 거야.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웃어 넘겨버리는 것도. 다른 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럴 때 한 템포 쉬어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낫겠지라는 그거라도 있어야 뭐 정말 힘들 때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 맞습니다. 잡사가 앞으로는 녹음하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버라이어티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레귤러한 녹음실이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문화도 많이 바뀌겠죠. 예, 우리가 없어져서 좋아하는 뭐 교촌 커피숍에서 할 수도 친구들도 있고, 술집에서 할 수도 있고, 누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고. 예, 어디서 할지 몰라요. 네.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잡수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본인이 무슨 가게를 하는데 와서 녹음 한번 해라. 이러면 저희는 아주 감사히 네. 예, 가서 녹음할 의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얘기도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누님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어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우리 누나를 1년 만에 봤습니다. 1년 만에. 참 그때 제가 안 회장님 아버님 얘기하시면서 네, 그때. 울었던 것보다 제가 몇십 배는 더 울고 왔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아픈 내 가족을 못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라는 게 너무 회한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누나는 그냥 의식만 있을 뿐이에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이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희귀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 힘내라는 말씀도 해주고 싶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볼 때는 가족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돈도 좋고 바쁜 것도 좋고 미래도 좋고 뭐 악을 쓰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짠나는 대로 가족을 챙기는 게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이 살지 않을까.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가족을 먼저 챙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잡수다 36번째 시즌2 4번째 이야기 외항 선박 기관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이제 크게 못